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다. 누가 출석이래요. 누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다는 겁니까? 네,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정도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재석률을 분석을 했습니다. 재석률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확률인 것이죠. 아, 그 출석률하고 달라요? 출석률이랑 조금 다른 것은 저도 이제 구미시의회 의원을 했었지만 아유, 뭐 네. 대단한 경험이라고. 네, 대단한 경험이라고 경험이죠. 얘기 대단한 드린 건 경험이죠. 아니에요. 예, 예. 자연스럽게 대단한 경험입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콕 찍어가지고 대단하게 예. 그렇게 부각을 시켜주시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출석만 하고 나가도 회의록에는 출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거든요. 아, 그야말로 출첵만 해도 네, 출석률에 이제 산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더 꼼꼼히 따져본 것이죠.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자리를 비운 의원 이 10명 중에 3명꼴로 하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차라리 출석조차 안 했으면은 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할 텐데 그렇죠. 출석을 그냥 체크만 하고 나갔다? 네, 아, 이거는 더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의원 시절에 그런 의원분이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본회의만 따진 건데 사실은 상임위를 따져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본회의는 뭐 통과된 안건, 각 예. 당 간의 합의가 많이 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는 절차인 것이고 한국의 의회 제도는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질의응답이 원활하고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상임위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막 상임위에 이제 오자마자 예. 가시거나 혹은 그냥 가긴 뭐하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빨리 손을 들고 네. 하고 가시는 의원이 계셨어요. 제가 겪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부진하고 또 불성실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네. 뭐 국회든 지방의회든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가장 재석률이 낮은 의원 네. 누구였습니까? 자, 1위는 예.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재석률이 22.39%에 불과해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2.39%만 재석했다. 그러니까 10번 와서 한 8번은 출첵만 하고 갔다. 네, 바로 나갔다는 허허.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4월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 결석률이 왜 높으신가 질문을 드리니까 태극기 집회도 해야 해서 덜 나간 것이 있다. 이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 이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 세비 받고 네. 그 정도밖에 회의 참석을 안 했느냐? 네네. 그리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하실 때도 좀 부족한 것이 결석률이 높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지금 태극기 집회 본인으로서는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안 들어갔다. 네. 예전에 뭐 민주당이나 이런 당에서 장외투쟁할 때 그때 출석률도 체크했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조혜경님, 조원진 의원, 이런저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다만 재석률이 엄청 저조하네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그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뭐 욕설도 하고 말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빈축을 샀는데 말이죠. 방계환님,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도 아깝네요. 예, 그리고 김미선님 출첵하고 수업 안 듣는 거랑 똑같네요. 안 와. 이러셨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출연료만 받아가는 그런 네. 평론가는 아닙니다. 우리 네, 이승원 그렇습니다. 평론가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그 청계천에 있는 방송사에서 네. 그 앞에 네. 청계천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수영해서 한강을 통해 안양천에서 지금 옷이 그 잠수복 같아요. 네. 네, 저를 가지 말라고 잡아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재석률은 높일게요.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원진 의원 외에 재석률이 낮은 의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8선이시죠. 이 다선 의원분들이 좀 출석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예.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 다음에 최하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40% 미만 최하위 그룹을 보니까 네.
조원진, 서청원 두 의원 말고도 홍문종, 김정훈, 최경환, 박명재, 김광림, 김재원 등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예. 또 경북 지역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관관계는 뭘까요? 조금 자유한국당의 경북 지역 의원이다 하면 네. 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의원이었다는 것이고 네. 좀 유권자의 감시라든가 질책이 조금 덜 두려운 것은 아니었나. 예. 의원님들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당직자분들한테 예전에 이제 물어보면은 특별히 다선 의원들이 성적이 안 좋잖아요. 네. 법안 발의 건수도 그렇고 출석률, 재석률 다 안 좋은데 일단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선 이상 의원이 298명 그 당시 제적 가운데 33%가 3선 이상이라고 해요. 네. 예. 근데 하여튼 당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3선 이상만 넘어가면 일단 뭐 지도부에 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퍼포먼스 할 것도 없고 또 지역구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럴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말년 병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정치 활동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자,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의 네. 정치인들이 이게 재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재성률이 높은 국회의원도 집계가 됐습니까? 네, 가장 높은 의원은 김민기 민주당 의원. 경기도 용인 지역의 네, 97.의원이죠. 예. 76%인데요. 어허허. 이게 참 특이한 게 사실은 이 경우에는 1위는 네. 거의 맡아놓은 당상이었던 게 예. 본회의장 재성률이면 본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세균 국회의장.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94.03%로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예. 정세균 의장보다 김민기 의원의 재성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예. 네. 가끔씩 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네, 넘기고 이제 뭐 부재 중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정세균 의장 없을 때도 김민기 의원은 있었다 자리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예. 3위, 4위는 유동수, 김영진 의원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예, 민주당 의원 평균 재성률이 76.68%, 한국당 의원의 평균 재성률 57.1%보다 약 20%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네. 이게 다 이런 재성률에서 누적된 국민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더 진보적이고 한쪽이 보수적이다라는 이념 평가 이전에 네. 좀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이미지들 예,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결과가 나왔겠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2020년 총선 준비하시려면 네.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잘 참고하셔야겠죠. 예.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재성률이 낮은 의원들 한번 좀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출석 이분들 부르는 좀 각성하게. 네, 예. 출석 부르는 기분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예, 상황. 예, 예. 네. 조원진, 서청원, 홍문종, 김정훈, 최경환, 박명재, 김광림, 김재원 의원님들입니다. 네. 최경환은 민주평화당의 최경환이 아니겠죠? 네, 두 분이 계시죠. 예, 예. 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지금 의원. 감옥에 계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가 첫 번째 이슈 짚어주셨고, 자,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자. 네, 다시 한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 왜 다시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이 물려서. 소리가 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자. 아니,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뭘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참 이름을 소개시켜드리기도 참 민망한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이철우 신임 경북도지사 취임 인터뷰라고 합니다. 황당 발언일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요. 네네. 저출산 대책을 묻자 저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돈만 준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을 잘 살게 했듯이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 새마을 정신과 결혼과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요. 아니, 결혼 안 하면 죄책감을 갖게 하겠다. 죄책감을 갖게 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결혼 안 하면 죄 짓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을 심게 해서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저도 무슨 설명 내지 비판을 할 그 가치조차 못 느끼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결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예. 그렇지 않을 선택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분이 네. 경북도지사로 위치에 올라간 게 참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일은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지 않든 혹은 고양이 한 마리랑 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사회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억지로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의 자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우, 좀 속사포처럼 그냥 네.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을 못 잊었어요. 이거 처음 지금 보고. 이 기사 보고 화가 나서 네. 다음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이승원 평론가. 네. 예. 당사자시니까. 예. 네. 저도 당사자고요. 아 그러네 보니까 네. 왜 죄책감을 안 느꼈습니까? 근데 이 이철우 지사님의 말씀이 네. 허무한 것이 네. 그러면 죄책감을 갖는다 칩시다. 네. 그럼 내가 죄인이요 하고 평생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한 채로. 죄책감만 네, 갖고. 죄책감만 갖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문제로 예, 이렇게 예, 결부시킬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진짜 죄책감을 가져야 될 것은 이철우 의원님의 동료들이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출석과 재석이 굉장히 부진한 의원들이 네. 아 내가 국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런 정치 개혁이 되지 않는데 예.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겠답시고 무슨 의식 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냥 뭐 실언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분의 자리가 경상북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 일종의 지방정부 책임자인데 이 죄책감을 갖게끔 뭐 정책을 그 만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난 그게 염려가 되는데. 이 사람을 찍은 사람 중에 분명히 그 싱글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이 사람보다는 이 후보. 네, 뭐 경북도지사의 어떤 뭐 지지자들 중에 근데 본인을 지지했고 혹은 찍은 사람들 중에 싱글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실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떤 계몽의 대상, 뭐 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경상북도에서 네. 결혼정보 회사를 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금으로? 지방공기업으로. 네, 예, 예, 이런 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예. 열심히 출석과 재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SNS에서 논란이 당연히 되고 있어요. 뭐 누리꾼들 반응은 뭐 이런 거네요. 지금이 2018년 맞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와 뭐 이런 반응이 있었고 아 좋아서 결혼하게 만들어야지 죄의식을 주입하겠다니요 반문하신 분도 계셨고 아, 고조선도 결혼 안 하면 죄라는 범국민적 운동은 없었을 겁니다. 시대 역행적이다 이런 지적. 혼자 조선 시대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역시 반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철호 지사의 그 이 발언에 그 맥락을 좀 따져 보면은 이분이 높은 데 계세요. 네. 그 낮은 데 있는 국민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 꾸짖고 훈계하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국민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도민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뭐 좀 어려운 일이 없으신지 힘드신 일이 없으신지 이걸 두루 살피면서 그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섬김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예, 1066번 쓰시는 분 많이 먹는 것도 죄고 뚱뚱한 것도 죄고 그러면 태어난 자체가 죄입니다. 황당하네요 라고 하셨고 9654번 쓰시는 분 40살 노총각인데 이미 부모님께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죄인의 갱생은 그렇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니 어떻게 저기 그 공복이 말이죠. 그 저기를 뽑아준 그 도민들에게 그 죄의식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예. 자 이승원 평론가님과 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자 오늘의 마지막 말은요.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7월 3일 구속이 만료되는 분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예. 검찰이 지금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네. 대해서 우 전 수석이 힘없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고 잔인하다라고 석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검찰 측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힘없는 개인이 됐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글쎄요, 뭐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 힘없는 개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예. 힘없는 개인이 되신 것도 다 구속이 되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개인인 것이고 네. 그럼 왜 구속되었고 왜 기소되었느냐 했을 때는 힘없는 개인으로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한창 잘 나갈 때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다음 정도의 권력을 누리던 그때의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새삼 좀 힘없는 개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자 코스프레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예. 그 검찰청에서 그 패딩 입고 팔짱 네. 끼고 웃으면서 네. 조사받던 그런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네. 권력 무상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네. 그때도 좀 힘이 없어서 서 있다가 책상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팔짱을 꼈다. 예. 힘없는 개인으로서 낀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 정점에 있으면 그 영원할 거라고 정말 오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예전에 뭐 길어서 뭐 10년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길어도 5년 같고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권력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봤자 대통령도 5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막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려니까 되게 아픈 거죠.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다 떨어지려니까 더 아픈 거죠. 예, 네. 예, 예. 자, 7월 3일이면 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안에 내일이 언론이 구속 또 만기. 네. 예, 내일 안에 또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아, 그래요. 그 평소에 이제 힘 있을 때 좀 잘하지. 뭐 이제 와가지고 이제 힘없는 개인 얘기하니까 많이 좀 좀 씁쓸하죠 이런 발언 자체가. 실소를 금하기 힘들고 말이죠. 네. 예. 광님, 김재원 등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하하.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예. 또 경북 지역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음. 네, 이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상관관계는 뭘까요? 조금 자유한국당의 경북 지역 의원이다 하면 네. 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의원이었다는 것이고 네. 좀 유권자의 감시라든가 질책이 조금 덜 두려운 것은 아니었나. 예, 예, 의원님들도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당직자분들한테 예전에 이제 물어보면은 특별히 다선 의원들이 성적이 안 좋잖아요. 네. 법안 발의 건수도 그렇고 출석률, 재석률 다 안 좋은데 일단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선 이상 의원이 298명 그 당시 재적 가운데 33%가 3선 이상이라고 해요. 네. 예. 근데 하여튼 당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3선 이상만 넘어가면 일단 뭐 지도부에 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퍼포먼스 할 것도 없고 또 지역구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말년 병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정치 활동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자,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의 네. 정치인들이 이게 재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재석률이 높은 국회의원도 집계가 됐습니까? 네. 가장 높은 의원은 김민기 민주당 의원. 경기도 용인 지역의 네, 97.의원이죠. 예. 76%인데요. 어허허. 이게 참 특이한 게 사실은 이 경우에는 1위는 네. 거의 마타논 당상이었던 게 예. 본회의장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다. 누가 출석이래요. 누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다는 겁니까? 네,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정도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재석률을 분석을 했습니다. 재석률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확률인 것이죠. 아, 그 출석률하고 달라요? 출석률이랑 조금 다른 것은 저도 이제 구미시의회 의원을 했었지만 아유, 뭐 네. 대단한 경험이라고. 네, 대단한 경험이라고 경험이죠. 대단한 얘기 드린 건 경험이죠. 아니에요. 예, 예. 자연스럽게 대단한 경험입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콕 찍어가지고 대단하게 예. 그렇게 부각을 시켜주시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출석만 하고
나가도 회의록에는 출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야말로 출첵만 해도 네. 출석률에 이제 산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더 꼼꼼히 따져본 것이죠.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자리를 비운 의원 이 10명 중에 3명꼴로 하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차라리 출석조차 안 했으면은 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할 텐데 그렇죠. 출석을 그냥 체크만 하고 나갔다? 네. 이거는 더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의원 시절에 그런 의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본회의만 따진 건데 사실은 상임위를 따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본회의는 뭐 통과된 안건, 각 당 간의 합의가 많이 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는 절차인 것이고 한국의 의회 제도는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질의역 때 출석률도 체크했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조혜경님, 조원진 의원 이런저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다만 재성률이 엄청 저조하네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뭐 그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뭐 욕설도 하고 말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빈축을 샀는데 말이죠. 방계환님,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도 아깝네요. 그리고 김미선님 출첵하고 수업 안 듣는 거랑 똑같네요. 안 와. 이러셨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출연료만 받아가는 그런 평론가는 아닙니다.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네. 그 청계천에 있는 방송사에서 네. 그 앞에 네. 청계천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수영해서 한강을 통해 안양천에서 지금 옷이 그 잠수복 같아요. 네. 네, 저를 가지 말라고 잡아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재성률은 높일게요.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원진 의원 외에 재성률이 낮은 의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8선이시죠. 이 5 의원분들이 좀 출석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 다음에 최하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40% 미만 최하위 그룹을 보니까 조원진, 서청원 두 의원 말고도 홍문종, 김정훈, 최경환, 박명재, 김성률이면 본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세균 국회의장.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94.03%로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정세균 의장보다 김민기 의원의 재성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네. 가끔씩 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이제 뭐 부재 중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정세균 의장 없을 때도 김민기 의원은 있었다 자리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3위, 4위는 유동수, 김영진 의원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의원 평균 재성률이 76.68%, 한국당 의원의 평균 재성률 57.1%보다 약 20%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게 다 이런 재성률에서 누적된 국민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더 진보적이고 한쪽이 보수적이다라는 이념 평가 이전에 좀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2020년 총선 준비하시려면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잘 참고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성률이 낮은 의원들 한번 좀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출석 부르는 각성하게. 출석 부르는 기분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상황. 조원진, 서청원, 홍문종, 김정훈, 최경환, 박명재, 김광림, 김재원 의원님들입니다. 최경환은 응답이 원활하고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상임위거든요. 근데 막 상임위에 이제 오자마자 가시거나 혹은 그냥 가긴 뭐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빨리 손을 들고 하고 가시는 의원이 계셨어요. 제가 겪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부진하고 또 불성실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뭐 국회든 지방의회든 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장 재성률이 낮은 의원 누구였습니까? 자, 1위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재성률이 22.39%에 불과해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2.39%만 재석했다. 그러니까 10번 와서 한 8번은 출첵만 하고 갔다. 네, 바로 나갔다는 허허.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4월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 결석률이 왜 높으신가 질문을 드리니까 태극기 집회도 해야 해서 덜 나간 것이 있다. 이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 이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 세비 받고 네. 그 정도밖에 회의 참석을 안 했느냐? 네네. 그리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하실 때도 좀 부족한 것이 결석률이 높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지금 태극기 집회 본인으로서는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안 들어갔다. 네. 예전에 뭐 민주당이나 이런 당에서 장외투쟁할 때